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겨울을 비웃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픽아웃이라는 공급 과잉에 대한 기사 이후에 갑자기 반전되어 반도체 산업에 온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또한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요에 대비해 움츠렸던 투자 계획을 대대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업체의 호실적과 함께 좋은 흐름은 당연히 후방 업체의 실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기업 APTC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SK 하이닉스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지난 12월 15일이었죠. SK 하이닉스와 476억 원의 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476억 원은 APTC가 2020년 작년 기록했던 매출 930억 원의 약 51%를 차지하는 금액의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2021년은 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도 1477억으로 이미 지난해 매출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고 4분기까지 포함한 연간 실적은 작년에 2배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022년 4월 15일까지라 대부분 금액이 내년 1분기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부 나머지는 2분기로 이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한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공시가 나오고 약 10여일 후에 또 다른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142억 원으로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중국 법인과의 계약 공시였는데 계약 기간은 내년 2022년 3월 2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 1분기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 2020년 APTC의 매출액 대비 약 15%가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건의 공시만 가지고도 내년 매출이 618억이나 되는데요. 이미 기확보된 물량만 이 정도면 앞으로 매출 신장이 굉장한 폭으로 늘어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식각장비 분야는 워낙 고도화된 반도체 장비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램 리서치사의 제품들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가격 또한 굉장히 고가의 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또한 램 리서치사의 식각 장비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장비 업체가 있죠. 세메스를 통해서 그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의 의존이 매우 크지만 장비 회사를 삼성과 같이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APTC의 식각 장비를 통해 어느 정도 램 리서치사의 제품을 견제하는 구조로 저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보호 아래 비즈니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SK 하이닉스 외에 추가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확보하는 일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의 많은 영향을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받을 것이라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각 공정에 따라 수많은 장비가 사용이 되는데요. 식각 장비는 반도체 전 공정에 사용되는 그 장비로서 전체 공정 중에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정의 이 장비 대비 가장 비중이 크다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식각 공정, 다시 말해 에칭이죠. 이 웨이퍼 위에 그려진 회로만 남겨놓고 그 밖에 다른 곳을 파내는 일입니다. APTC가 주력하는 것은 그림의 왼쪽 편인 건식 식각 장비 중에서도 실리콘 식각 장비 쪽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자의 미세화로 금속 배선이
기존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대체됨에 따라 대부분의 금속 식각 공정이 연마 공정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속 식각 장비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에 반대로 폴리 식각 공정이 늘어서 폴리 식각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이 변화하여 그 APTC는 이러한 변화와 수요에 맞춰 제품을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에 약 72%가 이 정도가 이 폴리 식각 장비 판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SK 하이닉스 안에서 APTC의 식각 장비는 2020년 기준 약 3%에서 2021년 올해 약 5% 정도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식각 장비 한 대당 판매 가격이 약 2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이는 그 램 리서치 장비 대비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라고 합니다. 물론 램 리서치와의 기술 격차에 대한 간극은 명확하지만 이를 빠르게 극복하고 가격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세계 식각 장비 시장에서 뭔가 파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역량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현재 세계를 이제 독점하는 것도 반도체 산업이 태생된 곳이 그 나라였기 때문에 장비 산업이 이 반도체 소자 산업과 같이 동반 발전할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반도체 산업의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발전과 성장을 더 한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주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그 김남원 대표와 그의 가족 지분이 가장 많아 제1주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분은 APTC를 창업한 원래 이제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나와서 회사 경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2대 주주인 최우영 대표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최근에 최대 주주 지분 변경에 대한 공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김남원 전 대표는 보호 예수가 걸린 자신의 지분이 풀리고 나서 꾸준하게 장내 매도를 해서 현재 지분율이 약 26%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최우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몇 주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일부 주식을 장내 매도해서 지분이 11.5%에서 9.83%로 낮아져 있다는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낮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내부 정보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최대 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각자 주주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회사의 현재 대표인 최우영 사장의 보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분기 사업 보고서에 최우영 대표는 급여 14억 5천만 원과 29억이라는 상여를 수령하여 보수 총액이 43억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상여 명목은 매출과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급여에 대해 이제 100%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번 3분기 자료를 보면 최우영 대표 포함한 등기이사 2명의 보수가 56억이고 1명당 28억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정말 이제 엄청나게 큰 금액을 현재 보수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과한 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올해만 이렇게 특별히 보수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자료를 뒤져보니 꾸준하게 30억 이상을 매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받아온 보수의 총액이 영업이익 대비 무려 25% 정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데요. 개인이 한 해 동안 수령한 보수가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25%를 차지한다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좀 보수 금액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회사 내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좀 사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높은 급여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지분이나 전임 대표와 관련된 어떤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최우영 현재 대표의 이제 보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망해가는 회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회생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그 사내에서는 많은 기여를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급여가 이렇게 많다면 직원들 보수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3분기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보니 무려 2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2억이 맞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제 미등기 임원 포함한 자료라고 하면서 숫자는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미등기 임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분들 급여가 사내 등기 임원보다 급여가 높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해본다면 이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국내 대기업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회사 직원들은 급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2억을 개인당 2억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기업은 업계에서 평균 이상의 보수라는 이미지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3분기 현재까지 누적 매출 1,470억 정도를 했는데 고작 직원은 63명으로 단순 평균을 해보면 1인당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직도 4분기가 남아 있으니 그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웃집 바디텍 매드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 바디텍 매드도 올해 누적 매출 1,200억 정도로 그 APTC와 규모가 좀 엇비슷한 기업입니다. 물론 이 동종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 이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좀 재미로 제가 좀 한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원이 무려 39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3,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1인당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업의 단순한 평균 임금과 매출만 비교를 해봐도 APTC가 얼마나 뛰어난 회사인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최우영 대표는 2018년 8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시가총액 100조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커다란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당시에 근데 이제 다른 사장님들은 가령 10년 후에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멘트를 대부분 하시는데 이분은 매출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 한 가지만 봐도 그 이분이 조금 그 이렇게 투자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면모가 분명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경영자 스타일인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회사의 가치를 그러니까 기업의 가격을 100조로 만들겠다는 그의 이제 포부가 당시 기사로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단순히 매출을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100조로 만들어 보겠다는 접근이 일반 다른 경영자하고는 조금 다른 듯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최우영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원래 KB 인베스트먼트 그 예전에 장은 창업 투자에서 그 스타트업의 발굴을 투자를 담당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가 된 그 인바디를 발굴해서 투자에 성공적인 큰 성과를 이룬 전문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전력이 있어서 APTC에 그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APTC가 과거 경영진의 미흡한 경영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개발하지 못하고 경영적 어려움에 처해지고 이에 따라 운영 경비가 고갈되어 이제 직원 급여를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최우영 대표는 APTC를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이제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임원진 기존의 이제 임원진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 방식의 변화를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KB 인베스트먼트를 아예 퇴사하고 2015년 1월부터 APTC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임 대표인 김남원 사장은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 회사 경영하고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APTC는 시총 약 5천억으로 100조를 하려면 약 200배 정도 더 커져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최근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전년 930억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만으로도 이미 뛰어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가오는 내년 2022년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좋은 성장의 흐름, 이런 어떤 좋은 성장의 흐름은 잘 이어가서 시총 100조
회사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분기 매출과 연간 매출의 추이를 별도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그 4분기 실적은 2분기, 3분기와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보시면 2020년 매출 930억을 올해 3분 누절 매출만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의 흐름이 반도체 산업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을 보시면 300mm 폴리실리콘 식각 장비가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국내 사업장에 약 85%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SK 하이닉스 아마 중국 쪽으로 납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가 다면화되지 못하고 SK 하이닉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아마 짧은 시간 안에는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 위험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올해 4월 29,000원 최고가를 기록하지만 전 김남원 사정의 주식 처분과 현 대표이사 연봉 문제, 그리고 반도체 픽아웃과 실적 이연 등으로 주가는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11월에 14,950원으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했고, 다행히 12월 들어 연이은 계약 공시와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온풍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약 22,000원 정도에서 간헐적 조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보시면 10월, 11월은 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간 이 주식을 충분히 매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이 주가가 내려가면 한없이 두렵기 때문이죠. 마치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저절로 드는 게 어떤 요때 10월, 11월 달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들고 있던 주식을 팔지 않은 것만 해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또한 신뢰하고 믿는다면 남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보다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남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조용히 주식을 매도하며 물러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단기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기업의 매력을 느끼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가 여유가 되는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이 자본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고요. 여전히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반도체 장비 산업에 있어서 투자의 참고를 위해 특이할 만한 사항을 좀 언급하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소자 업체의 주문에 의해서 제작되는 어떤 수주 산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비 특성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이제 장비에 적용되는 주요 원재료 및 부품들은 전문 업체에서 조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들은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이제 환 변동에 따라 이제 자원 조달의 환경이 변동되는 문제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 남의 말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업 종목 투자에 대한 기회와 위험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는 식각 장비를 안정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APTC로서는 매년 꾸준히 높은 이익과 매출 성장을 큰 문제 없이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통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명분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글로벌 장비 업체들과의 가격 조정을 위해서라도 위협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국내의 장비 업체를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APTC를 어느 정도까지는 상생의 관계로 같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단일 거래에서는 회사 성장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사의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고객 다변화에 대한 전략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 장비 업체의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더욱더 고도화되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을 위한 개발 투자를 꾸준히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현재 대표의 보수 총액은 위험 요인이라고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하다가 후반부터 강한 조정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되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난 연말에 상당 부분 국내 증시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연말에 주가가 깜짝 다시 상승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자마자 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지루한 장의 실망감이 커서 많은 자금이 회수되어 미국 증시로 향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을 믿습니다. 국내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DK 인베스트 채널과 함께 이러한 기업을 같이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DK 인베스트 채널 성장과 유지의 근본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한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